자, 이렇게 6가지의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향후 2030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역 5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도시기본계획 2030이죠. 발표된 시점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자, 광주광역시의 도시 밀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인구부터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에 이어서 전국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죠. 자, 인구가 크게, 5위권인 대전하고는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 대전광역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144만 정도고요. 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인구 정점이 147만 명이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의 목표 인구는 170만으로 잡혀 있고요. 자, 원래 2025에서는 계획 인구가 180만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가 더 줄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인구 180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나마 10만 정도를 줄여서 지금 170만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역시 계획치입니다. 170만까지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국가 시책이라든지 도시 내에 굉장한 기업체가 들어온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애플 본사가 들어온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메가급 도시 호재 계획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쉽지 않은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광주는 왜 인구가 주는가? 자, 지난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살펴본 바로는 대전은 이 세종시라고 하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던 이제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었고요. 광주는 그런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이제 주된 원인은 대구라든지 부산과 마찬가지로 산업시설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감소 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대구와 부산, 그 다음에 창원, 이런 도시와 비슷한 이제 인구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수축형 도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광역도시 기준 1인당 개인소득 순위가 서울과 울산, 그 다음에 3위로 광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인구가 100만 이상이 더 많은 대구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자, 개인소득 수준은 광주가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된 원인이 대구하고 의 차이점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지만 내놓으라 할 만한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광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 역시 광주하면 기아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1970년대에 이 기아차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1997년도에는 또 기아차가 현대차 인수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울산 다음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을 2번째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대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 금호타이어, 자, 삼성전자 가전부문, 자, 쿠팡 물류 허브센터가 있죠. 또 LG 이노텍, 대우 위니아, 코카콜라, 그다음에 롯데칠성 등의 공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계 계열 회사로는 엠코테크놀로지가 있죠. 저희 송도 관련된 지식산업센터 컨텐츠를 보시면 입지여건 중에 산업단지 접근성에 보면 항상 이 엠코테크놀로지 이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요. 자, 엠코테크놀로지가 미국 계열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송도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공장이 있고요. 광주에서 전체 한국의 생산량의 90%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조형 공장이 상당히 많고, 자, 그리고 또 차세대 산업단지로는 자, AI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첨단 3지구, 자, 여기에는 이제 세계 10위권 AI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AI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단지들도 꾸준히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의 도시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주는 화산 분지 안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쉽게 말해서 화산이 함몰되어 생긴 넓은 평야에 도시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산과는 좀 다르게 도시가 형성된 함몰 분지 내에는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이 평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 다른 도시들이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이 배분 인구의 수용 면적이 광주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 봤을 때 건물의 층수나 간격이 다른 도시들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쾌적한 도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역별로 인구 집중도가 덜하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개발 편차가 적은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권 집중과 유동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 중심 상권이 사실은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르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만약 광주가 인구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라고 하면 자, 도시 확장 여력 확보 측면에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주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넓고 고르게 펴져서 분포하다 보니까 자,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 운영이 어렵고, 특히 대부분의 광역도시들이 최근에 지향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TOD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개발, 도시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밀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개발 방식인데요. 자, 창원 특례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컴팩트 시티, 이런 개발 기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광주광역시의 현재 상황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불리한 점이 있지만 역시 광주도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고, 또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과 모이지 않는 곳을 나누고, 자, 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도시 활용 밀도를 높여서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자,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핵을 키우고 외향을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 핵인 상무, 원도심,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광천을 포함하는 광주 대도심권 개발 계획안을 자, 도시 기본 계획의 기본 기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는 중구가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의 중심인 이 중구로부터 도시가 방사형으로 외형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 광주는 특이하게 광주의 원도심이 현재 도시의 중심이 아닌 동남 측의 무등산의 배산임수 지형, 이 동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동쪽은 무등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시가지 확장은 가용 토지 면적이 그나마 남아있는 서북측 쪽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도심이 동쪽에 편중된 탓에 추가 도심인 이 상무지구가 형성이 됐죠. 자, 과거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이 조성된 광주공항, 군에서 이용하는 공항이죠. 자, 이후에 도시가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이 군공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항의 남북 방향에 비행 안전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연장선상에 건물이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고층 개발이 불가한, 특히 이 비행 안전구역에 인접해 있는 자, 도심인 상무지구조차도 중심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층 개발이 사실상 막힌 특이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비행 안전구역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비행 안전구역 북측에 이 첨단지구 상당히 고층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사이에 공백화되어 있던 부분도 상당히 메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자, 이런 완화되고 있는 신도심의 층수 규제와는 반대로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등산으로의 조망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런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등산과 가깝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이 고층화가 사실상 막혀있는 이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개발 가능한 가용 토지 면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의 고층화와 고밀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다라는 것도 사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만 도시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남아있는데, 자, 광천동입니다. 광천동에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이제 유스케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광주 신세계백화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광주광역시 내에서는 교통편, 그리고 상권에 있어서의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실제로 그나마 가장 많은 고층 빌딩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도시 조성상의 역사와 도시 확장 이력,
그리고 광주만의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의 가장 큰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도시 특징상 동심원적인 도시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서 서측으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구도심의 동쪽 편제와 서측이 분리가 점점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동서방향의 도시 확장만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주도의 개발 트렌드와 이원화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남측의 나주 혁신도시, 동서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측의 연결이죠. 북측으로는 수도권, 남측으로는 나주 혁신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한 이런 교통축과 개발축의 발전이 상당히 동서측의 확장과는 맞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과, 두 번째는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상당히 강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도시 산업적인 특징이 점차적으로는 이러한 자동차 중심의 전통적 산업 구조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과의 연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광소자 산업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과 연계가 되고 있는 4세대 산업에 대한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도시로 유치를 하고 도시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현안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이 대도시권, 광주광역시 광역생활권에 대한 형성이고요. 주변 도시인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한평, 이 5도시들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중심지로서의 광주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도시의 연결은 광역교통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광역교통망의 확충, 그로 인한 거점지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거점지들을 상당히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남북측 방향에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북측의 첨단, 남측의 대촌, 그리고 동서방향으로는 대구와 달빛철도로 지금 연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주역, 그리고 서측의 실제적인 KTX 역사로 인한 전반적인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송정, 이런 지역들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공간구조 고도화인데요. 여기서 계획상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KTX 송정역입니다. 그리고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이 두 곳을 통한 광역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특히 이 순환선인 2호선의 주요 거점들, 그 다음에 압축적인 도시개발, 외연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 외곽의 자연은 최대한 보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도심 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도심 핵들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런 핵들의 이 도시 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다만 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나주 혁신도시와 효천지구, 이제 이쪽을 남북권과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 축과 맞물려 있는 거점지를 상당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도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채택하고 있는 도시 구조는 2도심, 3부도심, 3특화 중심, 7지역 중심입니다. 보통은 도시 위계를 3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도시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특화 중심이죠. 특화 중심은 지역 중심하고 위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도심으로는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인 원도심, 그리고 상무지구가 있고요. 3부도심으로는 첨단, 송정, 백운. 기존의 도시계획 2025에서는 백운지구는 지역 중심이었지만 남부에 상대적인 구심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백운은 지역 중심에서 부도심으로 승격이 됐고요. 3특화 중심으로는 광주역, 송암, 대촌, 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지역 중심으로는 광천, 하남, 수안, 금호, 용봉, 효천, 소택, 이렇게 7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요 거점지들의 도시 잠재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잠재력 평가는 총 6가지의 주요 지표들로 평가를 하는데요. 도시 구조의 위계, 그리고 개발 축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인구 배분 계획, 추가 시가와 용지, 그리고 교통 인프라,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나 복합 개발에 대한 포텐셜, 이렇게 6개의 평가 요소들로 평가를 했을 때 향후 잡혀있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요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을
자, 도시 잠재력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도시 구조 위계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심과 그리고 3개의 부도심, 자, 나머지 지역 중심들로 각각의 도시 위계가 잡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개발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개발축을 한번 보시면 광주의 가로개발축은 화순, 소태, 원도심, 광천, 상무, 송정을 지나서 한평, 빅그린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신성장 동력축, 자, 그리고 장성, 첨단, 수안, 상무, 금호, 대촌,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세로축의 남북방향의 광역발전축, 자, 그리고 이제 C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첨단, 하남, 송정, 대촌으로 연결되는 사실상의 산업단지 축이죠. 자, 에너지밸리축, 첨단, 원도심, 송암, 효천, 대촌까지 이어지는 첨단 문화산업축, 이렇게 총 4개의 주요 도시개발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축상의 개발 여건으로 봤을 때 주축과 부축에 모두 다 해당하는 지역이 있죠. 자, 원도심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상무지구, 자, 남부생활권의 대촌, 자, 북부생활권의 첨단, 송정을 포함한 이 4개 지역이 주축인 세로축과 기타 부축들이 2개 이상 동시에 접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주축에 속하는 지역과 부축에 속하는 지역은 그에 맞는 개발 밀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주축과 부축이 동시에 만나는 지역은 더 높은 개발 포텐셜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인구 배분 계획은 대생활권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요. 절대 증가 인구가 가장 계획상 많이 잡혀 있는 곳이 송정 대생활권, 자, 59,000명 정도의 계획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남부 대생활권 19,500. 자, 세 번째가 북부 대생활권입니다. 18,640명. 자, 그리고 마지막이 상무 대생활권 16,630입니다. 자, 이번에 인구 증가율로 보게 되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잡힌 곳은 역시 송정 대생활권입니다. 133.6%. 자, 두 번째가 하남 대생활권 109%.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부 대생활권 108.5%.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북부 대생활권 107.9%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시가와 용지 비율입니다. 자, 향후 도시 면적으로 편입되는 개발 가능지에 추가되는 도시계획 면적이죠. 가장 많은 곳이 9.8제곱킬로미터 송정 대생활권이고요. 자, 두 번째가 3.16제곱킬로미터 상무 대생활권. 자, 세 번째가 1.2제곱킬로미터 하남 대생활권. 마지막으로 0.61제곱킬로미터 남부 대생활권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교통인프라인데요. 교통인프라는 도시철도 1호선, 자,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 자, 1호선보다는 2호선 순환선이 가점이 좀 더 높습니다. 순환선에 대한 가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세 번째가 도시광역철도죠. 광주, 나주 광역철도. 자,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복합 환승센터. 자, 이 4가지 교통 인프라 요소가 얼마나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는 곳이 상무 대생활권의 상무입니다. 도시철도 1,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금호지구, 자, 그리고 송정지구가 있고요.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가 맞물려 있고요. 자,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송정역 KTX 복합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많은데요. 자, 광주역 도시철도 2호선, 광천 도시철도 1호선, 자, 그리고 광천 도심환승센터. 자, 동부 대생활권의 용봉 도시철도 2호선, 자, 백운 도시철도 2호선, 자, 북부 대생활권의 첨단 도시철도 2호선, 자, 그리고 하남 대생활권의 하남, 그리고 수안이 도시철도 2호선에 물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기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호재 여건이고요. 산업단지나 기타 복합개발지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가장 개발 계획이 많은 곳이, 자, 북부 대생활권의 첨단, 자, KTNG 제조창에 들어오게 될 본촌 일반산업단지, 자, 첨단 2지구, 그리고 첨단 3지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송정입니다. 송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적지가 나가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될 복합개발단지, 자, 한국형 라데팡스라고 하는데요. 업무, 주거, 상업, 숙박, 문화가 맞물려 있는 컴플렉스가 되겠죠. 자, 평동산단, 그리고 소촌산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동일 규모로 이 하남이 있고요. 하남 빅그림 산업단지, 백만 자동차 생산기지가 있고요. 자, 신용 연구개발특구, 자, 하남산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계가
대촌이 있고요. 자, 에너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권이 있죠. 세 번째 위계는 광주역 복합업무단지, 자, 금호, 마륵동 탄약고 부지 마이스 복합용도 개발, 자, 그리고 광천, 유스퀘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자, 그리고 송암공단, 광주 GCI 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향후 2030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역 5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포텐셜이 높은 지역은 자, 송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과는 상당히 큰 점수차를 가지고 있고요. 자, 부도심에 속하고, 자, 개발 부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자,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 절대 인구 증가수를 보이고 있고요. 자, 당연히 추가 시가 용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공항 용지 주변으로 해서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 개발 여력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교통 인프라상으로는 기존에 이미 들어서 있는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송정역 KTX 복합 환승센터가 큰 포텐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무. 자, 도시구조 위계상 가장 높은 도심에 속해 있고요. 자, 개발 축상으로 세로축의 주축 그리고 가로축의 부축 모두에 속해 있습니다. 자,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인구 증가가 16,630으로 자, 비교적 높은 증가 예정치가 잡혀 있고요. 아마도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자, 개발이 좀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아마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시가 용지가 3.16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 자, 그리고 광역철도가 맞물려 있고요. 자, 3위는 자, 첨단입니다. 자, 부도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가장 큰 부분이 이 개발 축상으로 자, 주축과 부축에 모두 다 속해 있죠. 자, 인구 배분 계획상 자, 인구 증가율 107%, 절대 인구 증가 18,640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구 배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통 인프라상 도시철도 2호선 라인에 포함되어 있고, 자, 본촌 산단과 그리고 첨단 2지구, 3지구의 이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포텐셜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순위는 대촌입니다. 자, 남부생활권의 대촌을 보시면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 도시 주축과 부축 모두에 물려 있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 108.5%, 자, 절대 인구 증가량 19,500명으로 상당히 높은 인구 배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가 용지도 0.61제곱킬로미터가 잡혀 있고요. 자, 교통 인프라는 지하철 2호선 그리고 광역도시철도가 지나갈 예정이고요. 자, 에너지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도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남이고요. 자, 지역 중심으로 잡혀 있고 도시 부축에 속합니다. 인구 증가율 109%, 자, 비교적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자, 추가 시가 용지도 1.2제곱킬로미터가 잡혀 있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에 물려 있고요. 자, 특히 이제 빅그린 산단 그리고 신룡 연구개발 특구 조성, 하남 산단 재생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공동 5위로는 금호가 있습니다. 지역 중심, 그리고 개발 주축, 그리고 106%의 인구 증가율, 16,630명의 절대 인구 증가, 추가 시가화 용지 3.16. 그러니까 추가 시가화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 자, 마륵동 탄약고 부지 마이스 복합 용도 개발이 잡혀 있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도시개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생활권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도시개발 포텐셜이 가장 높은 곳은 이 송정 대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이 광산구 시절부터 해서 자, 도시가 점차 확장되는 방향 내에 포함은 돼 있었지만 실제적인 도심과는 거리가 비교적 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현재 개발 가용 면적이 비교적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KTX가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북부 대생활권, 세 번째가 상무 대생활권, 그리고 남부 대생활권. 남부 대생활권은 나주 혁신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높은 포텐셜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남 대생활권. 자, 이런 순서로 전체적인 대생활권 포텐셜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